6월 6일 경기 자 출발하겠습니다. 자 오늘 주말이죠. 주말이고 자 오늘 자 어제 우리가 9야 정경기를 옳기로 했는데 1야 때문에 빠그러졌죠. 1야 때문에 조금 어제 옷가를 당했는데 자, 어제 경기 결과가 이랬습니다. 뭐 두산 하나 기아 그리고 뭐 LG 뭐 KT프렘 뭐 요미 뭐 한신 어제 1야가 조금 아쉬웠죠. 오릭스는 적특이 났죠. 사실상 소뱅 세이브 야쿠르트가 부러진 거죠. 세 경기 빼고. 그래서 어제 뭐 LG 역배도 추천을 해드렸는데 어제 조금 아쉬웠던 만큼 오늘은 주간 중승부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SSG 대 KT부터 가볼게요. 자 이 경기는 오늘 제일 어려운 경기 중에 저는 하나라고 생각이 돼요. 어제 SSG가 6대5 승리를 가져갔죠. 이 8회 때 최지훈의 홈런이 터져주면서 SSG가 이 3연승을 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KT는 2연패에 빠져있죠. 자 오늘 일단 선발만 놓고 보면 선발의 무게감은 어느 한쪽을 믿고 들어가기에는 여전히 어렵다고 봐야죠. 뭐 제일 좋아 보이는 게 뭐 오버긴 하지만 이게 얘네들이 어제 경기만 놓고 봐도 양 팀의 타선이 그렇게 막 터져주지는 않았죠. 가까스로 이제 어제 오바가 났던 거를 기억을 하는데 자 오늘 뭐 배재성 타게다 뭐 두 선수 모두 믿고 가기에는 어렵다고 봅니다. 지금 타게다가 뭐 2경기 연속 잘해주고 있긴 하지만 올 시즌 얘가 4실점 이상 경기했던 경기가 무려 6경기입니다. 거기다가 지금 김민이랑 이 조병현까지 연투 중이기 때문에 이 불펜진도 사실상 힘들죠 오늘. 그리고 상대방은 이제 배재성입니다. 배재성 같은 경우가 직전 이제 NC 상대로 이 3이닝 동안 이 4실점 하면서 시즌 2패째 가져갔죠. 자 여기도 뭐 그래도 보시면 뭐 전용주 손동현이가 연투 중입니다. 연투 중이고 그래도 뭐 불펜의 상황은 아직까지 여유 있는 쪽은 그래도 KT라고 봅니다. KT 쪽이 조금 여유가 있죠. 자, 양 팀의 타선은 어제 뭐 비슷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비슷했다고 생각을 하고 뭐 SSG 타선이 뭐 당연히 홈에서 강한데 자 그냥 배재성이가 쉽게 생각하면 4이닝에서 그냥 5이닝 정도 버텨주기만 하면 됩니다. 버텨주기만. 뭐 상대방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타게다가 만약에 뭐 6이닝 뭐 버텨주면 좋긴 하지만 거의 기본적으로 거의 5이닝이죠. 5이닝. 그렇게 됐을 때 이 불펜의 부담감이 오히려 SSG 쪽에 있기 때문에 오늘은 조금 연패를 끊어낼 가망성이 이 경기는 많다고 봐야죠. 그래서 KT 승쪽으로 보고 당연히 번호바는 오바 쪽으로 봐야 되죠. 이 경기는. 자 그리고 이제 야쿠르트 대 니오넨 경기입니다. 자 어제 이 경기는 니오넴이 연장 11회 때 역전을 하면서 이 3대1 승리를 가져갔죠. 어제 야쿠가 이 다잡은 승리를 놓쳤어요. 다잡은 승리를 뭐 연장에서도 말루가 있었죠. 말루 무득이 나와주면서 그 다음 이닝에서 바로 맞고 졌죠. 맞고 졌는데 어제 뭐 후쿠시마 렌이나 뭐 야마노 같은 경우가 뭐 9이닝 1실점 뭐 호투하긴 했는데 이 불펜진에서 일단 갈렸다고 저는 봅니다. 자, 오늘은 이제 다카나시가 들어와요. 다카나시. 어제 야마노에 이어서 올 시즌에 제일 강력한 또 투수죠. 더 이상 이 투수도 뭐 말이 필요 없어요. 이 5월 30날 라쿠텐전에서도 7인 동안 4실점 하면서 많은 실점이 조금 있긴 했지만 타선전을 받으면서 시즌 5승째를 가져갔죠. 그리고 니오넴은 야마자키가 나옵니다. 야마자키. 올 시즌 일단 이 구원으로만 나왔어요. 구원으로 7경기 등판해서 뭐 승패 없이 방어율 5.68을 찍고 있죠. 이 경기가 올 시즌 첫 선발입니다. 첫 선발이에요. 일단 여기서 보시면 뭐 다카나시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냥 올 시즌 상당히 지금 야마노에 이어서 그냥 야쿠르토 투수 중에서 제일 잘 던지는 투수라고 봐요. 그리고 야마자키 같은 경우는 2024년도에 FA로 이제 니오넴에 들어왔죠. 그래서 뭐 10승도 찍고 뭐 지난해 평균적으로 보면 과거에 2.27을 찍어줬고 올 시즌은 일단 뭐 선발에서 계속 탈락을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닝 소화 능력은 많이 떨어질 가망성이 많아요.
그리고 원체 뭐 두 투수 모두 뭐 교류전에서는 뭐 둘 다 뭐 좋지는 못했습니다. 다카나시 같은 경우는 이 방어의 4점대를 유지하고 있고, 야마자키 같은 경우는 통산 보시면 야마자키도 그렇게 좋지는 못했습니다. 구원은 여전히 야쿠르트가 앞서요. 어제 뭐 구원이 터지긴 했지만, 자, 지금 리오네 불펜이 교류전에서 좋긴 하지만 오늘 경기는 오히려 반대로, 자, 어제 얘네가 승리를 가져가면서 이 불펜을 많이 썼죠. 불펜을 많이 쓰면서 야쿠는, 예, 자, 어제 야쿠는 야마노가 9이닝까지 버텨줬죠. 9이닝까지 버텨주면서 이 불펜을 최대한 아꼈습니다. 자, 이 말은 뭐냐면, 이 말은 즉슨 불펜 싸움에서 오늘 야쿠르트가 우위를 점할 가능성이 많아요. 연투한 투수가 없기 때문에. 하지만 어제 니오넴은 승리를 따기 위해서 자, 쓰지 말아야 될 불펜을 썼어요. 쓰지 말아야 될 불펜. 불펜을 썼기 때문에 오늘 이 야마자키가 초반에 이닝스를 많이 못 버티면 불펜 쪽에선 힘을 받을 쪽은 당연히 야쿠르트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타선의 차이는 진구구장이기 때문에 당연히 홈런은 지금 어제 보시면 리오넴 쪽에서 나왔죠. 리오넴 쪽에서. 하지만 여기는 뭐 언제든지 터져도 안 이상해요. 그래서 양팀 타선은 호각세라고 저는 봅니다. 호각세. 원정의 리오넴은 타격이 조금 많이 떨어져요. 그리고 얘네들 지금 불펜이 무려 5명이나 지금 연투했기 때문에 오늘은 추격주가 나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 경기는. 그래서 야쿠 옆에 쪽으로 보고 프렌도 봐야죠. 그리고 언어바는 오바 쪽으로 볼게요. 오바. 자, 그리고 다음 경기 넘어갈게요. 요코하마 대 소뱅입니다. 요코하마 대 소뱅인데, 자, 어제 요코하마가 8대3 대승을 거뒀습니다. 8대3 대승을 거두면서, 자, 요코하마가 지금 막기가 돌아오고 이후에 막기 그리고 스스고죠. 자, 완전체 타선입니다. 완전체 타선. 그러다 보니까 많은 득점이 나와주죠. 어제도 대승을 거뒀고, 자, 요코하마는 오늘 이 쇼지가 나옵니다. 쇼지하루토. 자, 이 경기가 MPP 데뷔전입니다. 데뷔전. 하필이면 근데 이 자완투수예요. 자완투수. 자, 일부러 겨냥하고 들어오는 겁니다. 겨냥하고. 왜? 소뱅이 이 자완투수한테 약해요. 자완투수한테 약합니다. 자, 그리고 소뱅은 마에다가 나오죠. 올 시즌에 2승 0패입니다. 2승 0패. 방어율 3.50이죠. 5월 24일 날 이오넴전에서 좀 안 좋았죠. 이 3이닝 동안 4실점 하면서 뭐 패는 안 가져가긴 했지만 이르게 강판을 당했죠. 자, 일단 다시 이 쇼지로 돌아가서 자, 이 선수 같은 경우는 뭐 2023 시즌에 육성 드래프트 4라운드로 요코하마에 지명된 선수인데, 뭐 2시즌 동안은 2군에서만 뛰었어. 2군에서만 뛰었고, 평균 자책점은 3.98입니다. 2군에서. 올해는 엄청 좋아요. 올해는 11경기 중에서 이 9경기 선발 나와서 평균 자책점 1.73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제 1군 등판의 기회를 잡았지 않나. 마지막 2군에서도 6이닝 동안 무실점, 탈삼진 12개나 잡을 정도로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자완투수죠. 자완투수인데 올해 이제 지금 보시면 5월달에 들어왔죠. 그래서 이제 4경기 등판을 했는데 4경기 등판해서 모두 5이닝 이하만 던졌죠. 5이닝 이하만. 그래서 이 이닝 히터가 많이 떨어집니다. 그러면 두 선발 모두 조금 어려울 수는 있어요. 그러면 오늘은 당연히 이 불펜 타격이 좋은 쪽이 이길 가능성이 많습니다. 뭐 소뱅의 불펜은 뭐 당연히 여전히 강해요. 뭐 양대리그로 따지면 1위입니다. 1위. 요코하마는 5위인데 요코하마 불펜이 뭐 교류전에서 조금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이 타선면에서는 전혀 밀리지가 않죠. 올해 요코하마가 어려웠던 거는 당연히 오스틴이 빠지면서 마키하고 스소고가 빠졌죠. 그러면서 어려운 시즌을 보내다가 이 두 선수가 직전 경기부터 이제 복귀한 이후에 지금 3경기 연속 엄청나죠. 뭐 멀티도 때려주고 뭐 홈런도 계속 나와주고 스스고도 지금 보시면 타율이 3할 5푼입니다. 막기는 4할 6푼까지 올라와 있어요.
자, 그러면 타선 면에서는 전혀 밀리지가 않는다. 자, 그러면 이 자완투수, 이 새로운 2군에서 새로 올라온 이 과연 이 자완투수 상대로 이 소뱅이 타선이 터져줄까, 이거부터 생각을 해야죠. 그리고 이 불펜 부담은 당연히 이 소뱅 쪽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소뱅 쪽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경기는. 그러면 이 경기는 당연히 우리가 요코하마 역배승 봐야죠. 역배승 보고, 프렘 보고, 자, 오너바는 오바 쪽으로 보겠습니다. 오바. 자, 그리고 이제 주니치 대 세이브로 넘어갈게요. 어제 이 경기도 이제 세이브가 조금 욕심을 냈던 경기죠. 주니치가 이제 1대0 승리를 가져갔고, 어제 이제 9회 말 2사까지 보시면 이 다카시를 계속 등판을 시켰어요. 바꿔야 될 때 안 바꿔서 진 거죠. 안 바꿔서 진 거예요. 일본 야구 특성은 뭐냐면 이제 이 완투를 주기 위해서 이 선발을 길게 끌고 갑니다. 선발을 조금 에이스들은 많이 끌고 가죠. 어제 길게 끌고 가다가 진 경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주니치는 이제 오누 유다이가 나와요. 오누 유다이가 나오고 올 시즌에 5승 2패죠. 5승 2패 방어 1.80을 찍고 있고, 5월 30날 오릭스전에서 8이닝 동안 10피안타 3실점 완투하고도 시즌 2패째를 가져갔죠. 뭐 피안타율은 조금 많긴 했지만 그래도 잘 막았어요. 그리고 세이브는 이 스미다가 나옵니다. 올 시즌에 이 4승 2패죠. 방어 2.44를 기록하고 있고, 5월 30날 요코하마전에서 9이닝 동안 8피안타 완봉승을 거뒀습니다. 시즌 4승째 가져갔죠. 그리고 이 선수는 직전 경기 8이닝 10피안타 3실점. 두 투수 모두 직전 경기 많은 이닝을 던졌죠. 자, 올해 일단 뭐 오노는 뭐 주니치 자완 에이스죠. 자완 에이스. 시즌 9경기 한 번 빼고는 모두 퀄리티 스타트 피칭을 해줄 정도로 상당히 좋았고, 완투도 2번 있었죠. 2번 있었고, 7이닝 이상 던진 경기가 무려 5경기입니다. 그만큼 이닝 히터가 좋죠. 자, 그리고 자, 스미다 같은 경우는 지금 첫 교류전에서 이제 완봉승을 따냈죠. 완봉승. 두 선발 모두 오늘 좋아요. 두 선발 모두 오늘 좋습니다. 통상 교류전 성적도 비슷비슷해요. 오누 같은 경우는 이 교류전 성적만 놓고 보면 2.71이고, 그리고 이 스미다는 2.23입니다. 둘 다 호투가 가능하죠. 뭐 불펜은 세이브가 앞서는데 과연 이 세이브가 또 오늘 어떤 결정을 내리지 모르겠어요. 어제 또 스미다를 길게 끌고 갔을 때 교체를 해줘야 될 때 교체를 안 해주면 오늘도 처맞을 가능성이 많죠. 자, 양 팀의 타격은 어제 보시면 어제 이 안타는 6대6 동일하게 나왔습니다. 안타 6대6 동일하게 나왔어요. 이 반테리돔 지금 특성상 올 시즌에 타자 친화적인 구장이죠. 홈런은 없었죠. 동일하게 나왔기 때문에 크게 차이가 안 나요. 주니치 같은 경우는 니오넴도 홈에서 이 타선이 잘 터져주지만 주니치 원정에 비해서 홈에서 이 타선이 엄청나게 강합니다. 그만큼 뭐 양팀의 타선이 크게 차이가 없었기 때문에, 자, 오늘도 이 경기는 뭐 불펜에서 발릴 가능성이 많죠. 이 경기가 뭐 왼손 선발 맞대결이기 때문에, 자, 이 주니치 타선이 특이점이 뭐냐면 홈에서 우완 투수보다 이 자완 투수한테 조금 많이 이 안타율이 높아요. 안타 비율이 그만큼 높기 때문에 이 경기도 한번 역배 쪽으로 한번 오늘도 노려볼 만합니다. 이 경기 주니치 역배승 쪽으로 보고 프렘 봐야죠. 언어바는 당연히 언더 봐야죠. 이 경기 언더. 자, 그리고 이제 한신 대 라쿠텐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어제 한신이 8대1 대승을 거뒀어요. 8대1 대승을 거뒀고, 자, 오늘은 이제 무라카미가 나옵니다. 무라카미 쇼키죠. 자, 올 시즌에 이제 4승 3패입니다. 방어 1.93을 찍고 있고, 이 5월 30날 롯데전에서 나왔죠. 롯데전에서 시즌 4승째를 따냈죠. 7이닝 동안 7피안타 3실점. 조금 실점률은 높긴 했지만 그날 홈런 2방 맞았어요. 2방. 그래도 타선전을 받으면서 승리를 가져갔고, 상대방은 이제 하야카와가 나와요. 올 시즌에 3승 1패죠. 방어 2.20이고
5월 30날 등판했죠. 야쿠르토전에서 5이닝 동안 8피안타 5실점으로 부진하면서 시즌 첫 패배를 당했습니다. 첫 패배. 하지만 뭐 하야카 같은 경우는 여전히 뭐 라쿠텐의 자완 에이스죠. 자, 일단 교르전 첫 등판에서는 부진을 했는데 이 하야카 같은 경우가 교르전 평균 자책점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교르전 지금 보시면 얘가 통산 교르전 이 성적이 2.84입니다. 2.84. 그리고 무라카미도 보시면 교류전 얘도 나쁘지가 않습니다. 교류전 평균 교류전에서 보시면 통산 교류전 성적이 2.16이에요. 둘 다 호각세를 보여줄 가망성이 많습니다. 불펜 같은 경우가 여전히 이제 한신이 조금 골치 아프긴 한데 라코테는 한신보다 불펜이 더 약해요. 이 경기의 이제 특이점은 뭐냐면 어제 보시면 뭐 야구 안 보신 형님들은 모시겠지만 이 모리시타라는 이제 선수가 어제 손목에 타구 맞고 교체를 당했죠. 자, 오늘 출전이 불투명합니다. 이 한신의 이 중심 타전을 보면 이 사또, 오야마죠. 오야마 그리고 모리시타입니다. 이 중요한 선수인데 이 사또 다음 지금 보시면 이 OPS 기록이 높은 선수가 이 모리시타예요. 모리시타. 그만큼 모리시타가 중요한데 모리시타가 오늘 출전이 불투명합니다. 출전이 불투명. 그러면 이 경기는 뭐 선택의 여지는 없죠. 언더죠. 당연히. 만약에 모리시타가 빠지게 되면 중심 타선의 힘은 조금 약화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단 언더 쪽으로 먼저 보고 일반 승패는 우리가 한신 승 쪽으로 봐야죠. 자, 그리고 이제 오릭스 대 히로시마로 넘어갈게요. 자, 오릭스 대 히로시마인데 어제 이 경기 같은 경우는 뭐 무승부를 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2대2 무승부가 났죠. 2대2 무승부가 났고 뭐 한쪽이 승리를 가지는 못했습니다. 승리를 가져가진 못했고 그래서 이 경기가 조금 어렵긴 해요. 어렵긴 합니다. 자, 하지만 뭐 선발의 차이는 여전히 조금 나지 않을까 싶어요. 이 경기는 오늘 뭐 타지마죠. 자, 타지마 대 이제 모리시타인데 모리시타 같은 경우가 올 시즌에 너무 안 좋습니다. 뭐 3승을 찍고 있긴 하지만 예전에 비해서 너무 떨어지죠. 5월 30날 소뱅전에서도 5이닝 동안 5피안타 하면서 이닝 소화 능력이 좀 많이 떨어졌죠. 그리고 상대방 타지마입니다. 타지마 다이키죠. 이 투수 같은 경우가 1승 1패 방어율 3.71을 찍고 있고 직전 경기 5월 30날 주니치전에서 6이닝 동안 5피안타 1실점 하면서 시즌 2승째를 가져갔죠. 어제 이제 많은 투수들을 갖다 썼어요. 히로시마는 자, 구원 투수를 어제 불펜을 무려 5명이나 썼고 자, 그리고 오릭스 같은 경우는 7명이나 썼습니다. 불펜을. 불펜 부담이 갈 수밖에 없는 경기입니다. 그러면 자, 간단하죠. 뭐 어렵긴 하지만 자, 이닝 히터 그리고 이 타선은 어제 보시면 타선은 이 안타가 7개 동일하게 나왔습니다. 동일하게 나왔고 그래도 홈런 쪽은 어제 보시면 이 오릭스가 나왔던 것을 기억을 하는데 선발의 무게감도 이 타지마 쪽으로 오히려 조금 볼 수밖에 없어요. 올 시즌 기록만 놓고 보면 뭐 타지마가 그나마 조금 낫습니다. 하지만 이 두 선수 모두 이 교류전에서는 그렇게 좋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 히로시마 구장이 이 올 시즌 이 고시엔 구장에 이어서 이 투수 친화적인 구장입니다. 투수 친화적인 구장. 친화적인 구장이기 때문에 선뜻 오노바를 선택하고 가져가기에는 어렵다고 봐요. 그래도 얘네들의 교류전 성적만 놓고 보면 오버 쪽으로 봐야 됩니다. 이 경기는 오버 쪽으로 보고 그리고 그래도 이 불펜에서 오늘 쓸 수 있는 자원을 보면 이 지금 타지마 같은 경우가 기본 6이닝에서 7이닝 정도 버텨주죠. 사실상 7, 8이닝 정도만 버텨주면 마지막에 등판할 선수가 보시면 마차도도 쓸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당연히 오릭스 승쪽으로 보고 어느바는 오바 쪽으로 봐야죠. 자, 그리고 이제 두산 대 키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두산 대 키움인데 자, 이 경기도 오늘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어려울 수 있긴 하지만 어제 이제 두산이 4대3 어렵게 승리 가져갔습니다. 4대3 이 8회 때 조수행의 역전타가 터져졌죠. 어제 하영민이가 5이닝 동안 1실점으로 잘 들어막았는데 이 원종현이가 8회 말 때 조금 다소 아쉬웠죠. 그러면서 이제 3연패인데 자, 오늘 선발이 이제 안우진이가 나와요. 안우진.
직전 경기 이제 물집 때문에 이제 4이닝만 던지고 내려왔죠. 뭐 투구 내용은 4이닝 동안 단 1피안타밖에 안 맞았어요. 그것도 기아 상대로. 엄청나게 잘 던졌죠. 그래서 오늘 여전히 뭐 얘네가 뭐 팀 내에서 보시면 뭐 80개에서 90개 정도 계속 관리를 해줍니다. 관리해줍니다 얘는. 그래서 오늘도 한 80개에서 90개 정도 끊을 가망성이 많아요. 100개까지는 던지기는 조금 어렵죠. 그리고 두산은 최민석이가 나옵니다. 최민석. 올 시즌에 뭐 성적만 놓고 보면 4승 2패죠. 방울 3.29 찍고 있고, 직전 삼성전에서 이제 안 좋았죠. 이 4이닝 동안 6실점 하면서 대량 실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선발의 무게감은 뭐 키움 쪽에 있다고 봐요. 키움 쪽에 있고, 뭐 불펜은 얘네들이 뭐 약하긴 하지만 여전히 오늘 쓸 수 있는 자원이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최민석 같은 경우는 뭐 시즌 초반에는 좋았다가 최근 들어서 롯데 박세웅처럼 되게 안 좋아요. 그래서 2경기 연속 계속 고전하고 있죠. 그러면 키움 타선이 지금 뭐 약하긴 해요. 하지만 뭐 히우라가 복귀하면서 뭐 타선도 그렇게 나쁘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두산 불펜이 최근에 이제 부상자가 많죠. 거기다가 이 박치국 뭐 3연투 하기 때문에 불펜도 오늘 두산도 여전히 좋지 못해요. 그러면 초반에 어느 정도 점수를 따주냐 따라서 키움이 승을 가져갈 확률도 저는 많다고 봐요. 불펜은 양쪽 다 오늘 어렵기 때문에 키움 역배 승부를 한번 노려보고 오너바는 이 경기는 패스하시는 게 좋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 대 롯데로 넘어갈게요. 이 경기는 뭐 간단하죠. 어제 하나가 9대2 대승을 거뒀습니다. 대승을 거뒀고 어제 노드리게스가 6실점 하면서 난조를 벌였죠. 자, 오늘은 이제 뭐 보시면 이민석까지 돌아와요. 이민석 대 에르난데스죠. 선발 차이도 많이 납니다. 오늘 뭐 에르난데스가 얘가 뭐 실점 경기가 조금 있긴 하지만 그래도 선발 매첩에서 너무 많이 차이 나요. 그리고 뭐 타선의 차이는 뭐 말도 할 게 없죠. 이민석이가 시즌 첫 선발 등판이기 때문에 뭐 이니 소화 능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제 하나가 뭐 강백호가 햄스트링 부상으로 뭐 선발로 못 나오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타선의 힘은 하나 쪽에 강하죠. 그리고 최근에 롯데 불펜 보면 뭐 롯데 불펜 답이 없어요. 최근 들어서도 불펜에서 계속 실점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불펜도 하나가 오히려 점할 가능성이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 뭐 하나 승조로 봐야죠. 하나 승조로 보고 오노바는 뭐 롯데 때문에 우리가 오바를 찍고 가기에는 어렵죠. 언더 볼게요. 자, 그리고 이제 기아 대 삼성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어제 이 경기도 뭐 기아가 5대2 승리를 가져갔어요. 5대2 승리를 가져갔고, 자, 오늘도 보시면 양현종 대 보시면 장찬이죠. 장찬이. 올 시즌 양현종은 3승 4패 방어율 4.84를 기록하고 있고, 직전 경기 이제 LG 상대로 이 4이닝 동안 3실점 하면서 시즌 4패째 가져갔죠. 그날 이제 8일 만에 등판이었는데 5회도 못 채우고 내려왔습니다. 그래도 이 투수가 올 시즌에 뭐 성적만 놓고 보면 조금 아쉽긴 하지만 뭐 10경기 중에서 7경기에서 3실점 이하로 트라우마 가져올 정도로 나쁘지가 않아요. 그리고 양현종은 홈에서 원정보다 홈에서 조금 저는 기록이 좋다고 봐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4승 2패죠. 방어율 4점대를 기록하고 있고 직전 이제 롯데전에서 이제 4이닝 동안 5실점 난타 당하면서 시즌 뭐 패전은 면하긴 했는데 여전히 아쉬워요. 그리고 이후에 이제 불펜으로만 3경기 나왔죠. 불펜으로만. 이 선발이랑 불펜을 오가는 자원이기 때문에 오늘 선발 이닝 히터는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 삼성의 불펜 부담은 오히려 더 갈 수밖에 없죠. 자, 타선의 차이는 여전히 이 기아 쪽에 힘을 실어줄 수밖에 없죠. 뭐 김도영까지 많이 올라왔고 뭐 나성범까지 터져주면서 이 타선의 짜임새도 기아가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기아 승쪽으로 우리가 봐야죠. 오노바는 오버 쪽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자, 그리고 이제 NC 대 LG입니다. 마지막 경기인데 자, 어제 LG가 5대4 승리를 가져갔죠. 8회 때 이제 문성주 역전타도 나오고 박동원의 땅볼도 나와주면서 이 5대4 승리를 가져갔는데 자, 오늘도 이 경기는 뭐 크게 볼 게 없어요. 어제 우리가 9기아 전경기 다 맞췄죠. 크게 볼 게 없다는 소리는 뭐냐면 자, 이 선발의 무게감이 조금 많이 납니다. 뭐 테일러 대 토러스트긴 하지만 자, 양 팀의 무게감은 많이 나요. 얘가 뭐 4승 4패 뭐 분명 성적적으로 보면
나쁘지는 않지만 뭐 직전 경기도 롯데 상대로 시즌 4승째 가져갔죠. 하지만 올 시즌 얘가 10경기 등판해서 이 절반의 경기에서 실점률이 너무 많습니다. 실점률이 너무 많고 이 토러스트 같은 경우는 사실상 그냥 이 LG 투수 중에서 제일 잘 던진다고 저는 봐요. 올 시즌에. 직전 경기도 기아 상대로도 시즌 7승째 가져갔죠. 1승째 가져갔고 더 이상 이게 뭐 말할 필요가 없죠. 다만 이제 조금 걱정되는 거는 이 함덕주랑 손주영이가 조금 연투가 걸립니다. 연투 불펜에서 걸리긴 한데 뭐 NC 불펜은 워낙 더 약하기 때문에 지금 뭐 볼 수가 없어요. 뭐 불펜이 계속 불안하죠. 얘네들은. 그래서 불펜에 만약에 얘네들이 연투가 걸리더라도 3연투도 가능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LG 승부로 이것도 봐야죠 오늘. 자, 그리고 언어반은 언더. 자, 그리고 이제 요미우리 대 지바로 때 마지막 경기입니다. 자, 마지막 경기인데 이 경기도 어제 보시면 요미우리가 이제 승리를 가져갔죠. 요미우리가 대승을 가져갔는데 요미우리는 최근에 이제 뭐 가파른 상승세를 타고 있죠. 뭐 최근 10경기에서 7승 3패입니다. 승률 70%예요. 자, 이 보시면 이 기간 동안 팀 타율이 2할 4푼 6리까지 많이 올라왔어요. 타선이 되다 보니까 얘네들이 불펜도 강하고 그리고 선발도 저는 강하다고 봅니다. 성적이 계속 올라오고 있죠. 최근 오릭스하고 지바롯데 상대로 4연승이죠. 어제 8대 완승입니다. 완승을 거두면서 불펜을 아꼈죠. 필승조를 또 아꼈습니다. 그러면 자, 마르티네즈가 어제가 연투가 걸린 상태에서 못 나오는 상황이었는데 자, 오늘 그러면 이 불펜은 간단해요. 타이세이, 마르티네즈 뭐 이기고 있는 상황이면 8, 9에는 삭제라고 보셔야죠. 삭제. 그러면 얘가 투수가 오늘 포레스트죠. 포레스트. 자, 쉽게 생각하면 그냥 5이닝까지 6이닝 최소 5이닝 최소 5이닝 6이닝까지 버텨주면 개투진을 사실상 7회 때만 투입을 시켜주면 됩니다. 그러면 타선도 우리가 당연히 요미가 앞설 수밖에 없죠. 지바로 때 같은 경우는 최근 얘네들도 승률만 놓고 보면 6승 4패로 나쁘지가 않는데 다나카가 나와요. 다나카루야. 얘 같은 경우가 안타율이 되게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도쿄돔에서 쳐맞을 확률이 많아요. 그리고 피홈런 비율도 이 9이닝당 1개가 넘어갈 정도로 너무 많습니다. 얘가 장타가 허용할 가망성이 많고 불펜 운영도 지바로 때가 보수적으로 이 경기를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 경기는 당연히 우리가 요미 쪽으로 봐야죠. 요미 승 쪽으로 보고 자, 언어반은 이 다득점 쪽으로 봐야죠. 다득점 이렇게 해가지고 자 오늘 마무리 짓겠습니다.